났어요. 큰일 났고. 자, 30초가 됐죠? 예. 오늘의 주제. 5.18 유공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다. 왜 지금 현재 5.18을 다루냐면요.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5.18 명단 나옵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5.18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내지 못하겠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너무 국제사회가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 세계에 가장 큰 독수리의 눈이 뭘 향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하나일 뿐이야. 그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누구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무대에서 주인공 둘이서 뭔가 이야기를 꾸려가지 거기에 있는 게스트, 대한민국 게스트, 그 게스트의 게스트, 엑스트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요 5.18 문제 다루면서 왜 미국을 얘기하냐. 미국의 이 세계 정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그냥 빠른 속도로 회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북한 미국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앵기고 있죠? 야 할 테면 해봐 뭐 이러고 있잖아. 그게 문제야. 미국은 무엇을 얘기했죠? 마지막 수단은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핵 공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핵.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거든. 그 핵 가지고 공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러시아랑. 그럼 과거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같이 훈련한 적이 있냐? 그건 엄청 옛날이고 최근에는 없었어요. 뭐 10년, 20년 전에도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뭘 했죠? 러시아는 대한민국 땅크 숫자만큼, 땅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탱크, 자주포, 장갑차 6천여 대, 6천여 대를 가지고 러시아는 훈련했습니다. 중국은 9,000개, 6천이랑 9천이에요.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럼 합치면 거의 7천 되잖아. 대한민국 기갑 있죠? 장갑차, 탱크, 자주포 다 합치면요 한 6천 조금 넣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완전 이제 고려 중에서 심히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아가지고 뭐하고 있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으로요. 얘는 중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차피 북한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중국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이 지금 뭐냐? 부폭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지금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삼각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진핑이 북한으로 온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근데 북한 상황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고.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떠냐? 개방화되고 있는 북한입니다. 스마트폰이 각 사람들한테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장교들한테 쓰이도록 한다면은 굳이 북한에 이동할 수 있는 이 제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정보가 흐른다고. 북한 체제가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방하는 게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까? 혹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일까? 이 고민에 있을 거예요. 김정은은 뭐 한다? 미국과 손잡습니다.
지금요. 북한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스마트폰이 있다면은 과거에 이동의 제한이 있었잖아. 북한에는. 예를 들면은 어디 여행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장 같은 거 받아야 된다고. 경찰서에 가서나. 그래야 뭐 신분증 확인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진다고요.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거는 1월 달에 이번 연도 북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은 접정 지역 말고는 아무나 돌아다니고 평양 말고는 다 그냥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분필이 어디였냐? 북한이 지금 오늘 5.18 얘기하면서 왜 북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국이 머리가 빨라요. 예. 이게 조선시대를 생각해봐요. 장마당이라는 게 생겼잖아. 여기는 뭐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걸 가져와서 5일장, 뭐 10일장 전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했죠. 요게 유통고지예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어느 도에서 저기 있는 다른 도로 왔다 갔다 했다고. 물류가 막 교환이 되는 게 뭐다? 장이에요, 장.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조선시대에. 그거 개념처럼 북한 있죠? 북한에도 이런 장이 있는데 내가 뭘 팔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잖아. 여행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면은 북한 전역에 있는 뭐가 움직입니까? 자본이 움직여요. 자본이. 자본이 움직인다는 소는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거야.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소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 말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통제 안 돼요. 김정은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본인이 독재자이고 그 독재자 중에서 자신의 인민들을 사랑하는 독재자입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장땡 아니야? 그런 애인데 이걸 선택했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이 북한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김정은은 그거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처럼 그냥 쭉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자생적이야. 자생적인 자본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김정인과 정은이가 오케이 한 거야. 두 번째는 자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미국 중에서 누군가는 여기다가 깃발 꽂아야 되잖아. 깃발. 누굴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라고. 김정은은 살기 위해서 미국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시장 경제,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김정은은 인권 가지고 죽어요. 북한 인권법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마치 내가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이랑 손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다가 부폭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부폭 안 된다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러시아랑 중국이랑 둘이 쳐맞아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다가 부폭합니까? 중국 치기 위해서 북한을 그렇게 설득했는데 못해요. 왜? 또 있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나이스맨, 니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 많이 했잖아. 해놓고서는 부폭 때립니까? 못 때려요. 못한다고. 만약에 군사적 옵션에 들어갔다 치면은 러시아나 중국한테 먼저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폭을 했다면은 김정은은 죽습니까? 김정은은 안 죽어요. 핵시설에다가 하겠지. 러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 너희들도 우리가 하는 거 봐라. 그 의미에서 하겠지. 김정은은 안 죽는다고. 안 죽어요. 부폭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해도 김정은은 안 죽는다고. 그걸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홍준표가 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요.
다이렉트로. 저 뭐 국회의원들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만 나와봐라. 그냥 나경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무성 밑에 있는 똘마니 애들 홍준표 죽이게 나서겠지. 그건 다 필요 없어. 왜? 트럼프가 치면은 끝장나거든. 트럼프는 홍준표 체제 내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손 잡을 거예요. 김무성은 아니라고. 현재 잘 보세요. 돌아가는 게 지금 이 상황이야. 이상이라고. 그거랑 5.18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많지. 김정은의 뭐다? 5.18 뭐 유공자나 혹은 5.18 뭐 유공자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자기가 나 5.18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다 숨어있지. 그거를 제외하고 민주화 그러는 사람 김정은 개새끼라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들어봤어요? 김정은 개 족같은 새끼 이런 거. 그거는 김정은 개새끼는 명언이야 명언. 명언이라고. 그런데 그런 거를 못한다? 그거는 안 된다고. 어떻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줄을 섰냐? 그 민주화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한민국 민주화는요. 잘못된 것을 민주화로 지금 계속 부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 공산화라고 얘기하지. 공산화. 자, 강산인가 왜 5.18 유공자가 이 5.18 유공자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망하게 했는지. 망하면 더 좋아 근데. 왜 망하냐면은 원인이 간첩이거든.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너가 문재인 찍어서. 진짜 세부적인 원인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간첩들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대한민국 경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당신이 문재인 찍었잖아. 이 말 하면 돼요. 그리고 해결책이 뭐예요? 간첩들 죄다 죽이면 됩니다. 이게 해결책이야.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뭐 소득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세금 주도 여러분들 돈을 나누어주는 복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 국가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복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이 한다. 여러분들 카드 회사한테서 대출 많이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 인생 참 쉽죠? 대출 받으면 내 돈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됩니까? 여러 군데서 대출 받고 그러면은 대출 이자 내면서 한시적으로는 돈이 보이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나는 안 지고 그냥 꼴까닥? 그러면은 내 자식들한테 혹은 다른 돈을 빌려줬던 연대보증을 쓴 사람한테 다 넘어간다고. 다. 중요한 게 핵심 사항은 지금 뭐 소득주도 뭐 세금주도 그 경제 가지고 뭐 그것보다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거는 미국이 현재 급박하게 정치 상황이 세계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 하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5.18 다 정리할 수 있어요. 5.18 국회의원들. 그거밖에 안 돼. 그러기 위해서 계속 5.18이 주된 주제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뭐 다른 소식 같은 것들 뭐 짜잘한 겁니다. 저기 대한문의 쌍용자동차 49일제 하면은 나간다고 쟤네들이 얘기했잖아요. 49일제 끝나는 날이 8월 14일이에요. 근데 오늘 며칠이죠? 8월 28일이잖아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또 안 나가.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무슨 얘기했냐? 우리 못 나가겠다. 계속 있겠다. 사실 9일제만 하면은 나간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못 박아놓고 있어요. 이렇다고. 쟤네들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세월호요? 맨날 뭐 진실을 인양해야 됩니다. 뭐 사인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자, 4.1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있죠? 제가 통과된다고 했죠? 문희상이가 현재 요거 비준안 통과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과된다고. 딜을 쳤다니까 내각제랑.
쟤네들끼리 한번 국정 운영하는 거, 야, 무슨 뭐 저기 코드 인사니 낙하산 인사니 막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권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문제는 무슨 뭐 전라도 출신 아니면 아예 안 뽑아. 그 출신 중에서도 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애들만 뽑아놓는다고.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뭐 소득 뭐 주도 뭐 민주주의 정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거는 오로지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북한에 퍼주자. 어떻게든 북한 정권 살려주자. 국민연금 얘기하면은 북한에 있는 우리 뭐죠? 인민들 북한 주민도 아니고 인민들 걔네들은 막 밥 갈고 있다가 할머니가 윙 소리 나면 집에 가서 AK 소총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다 포함시키자. 북한 주민들. 인민군이잖아. 지금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다? 내각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상황 내팽개져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치인들은 내각제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권력을 나눠 먹을까 그 생각 중인데 국민들은 빨리 경제가 좀 올라갔으면은 성장하는 폭이 왜 이렇게 였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재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미국은 북한에다가 부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이씨 뭐야 이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이랑 내통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문제 심각하죠. 대한민국 그래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합니다. 초토화라고 지금. 문재인이가 무슨 뭐 470조. 여러분 이명박이 4대강 할 때는 22조입니다. 470조. 22%예요. 22% 전년도보다 더 높은 초대박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뭐 이거 투입해봤자 안 돼요. 어차피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된다고. 경제가 개박살 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문재인 찍어서 그런 거고 그것보다 니네 대한민국 탄생이라는 역사 니네 분수를 알아라. 미국이 100% 북한 경제 심 망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 내통했던 이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북한 경제는 그냥 개박살나는 거고 대한민국 경제는요 허덕일 거예요. 지금 그거 보입니다. 네, 그거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 홍준표 체제가 국가 안보로 나온다고. 부폭을 하면은 바로 홍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맞는데 이 체제 내에서는 홍준표예요. 홍준표라고. 어쩔 수가 없어. 제가 홍준표를 뭐 좋아하고 뭐 나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한 팩트 분석을 해야 되잖아.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이라는 변수가 없었으면은 홍준표는 전당대회에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그때는 언제냐? 홍준표가 나오는 어떤 당권을 지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형태의 희망이 되는 게 내각제가 되고 나서 홍준표야. 이렇게 해봤자.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막 한다 해서 홍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각제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안보 문제로 홍준표가 뛰어나온다니까. 지금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 라인에서. 그 5.18은 뭐냐? 홍준표 체제 내에서 5.18 있죠? 이거 문제됩니다. 5.18.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가 통과가 됐잖아. 그 다음에 홍준표가 다 장악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홍준표를 내려앉는 게 5.18 때문에 내려앉아. 홍준표는. 그 다음에 뭐냐? 변희재가 나오는 거야.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핵
연습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왜? 미국이 북한 쪼여드니까 미국은 전술핵을 쓸 수 있잖아. 전략핵이랑 전술핵은 다릅니다. 전략핵은 하나 떨어지면 크게 나오는 게 전략핵이고, 전술핵은 야 여기다가 좀 한 발 쏴봐. 작은 거 있잖아. 통에서 뻥 하는 작은 거 사이즈가. 전술핵은 그런 의미예요. 어차피 핵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랑 중국이 했어요. 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핵 연습 군사훈련을. 근데 그걸 대규모로 했다고. 러시아 병력 중에서 대한민국 전차를 다 동원한 그만큼. 중국은 3개 사단, 북한은 개방 중에 있고, 북한이 자연적 개방에서 미국을 선택했어요. 중국이 아니라. 시진핑이 와도 안 된다고. 과거에 이 김정일 시절 때 중국은 개새끼라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단 말이야. 세뇌시켰다고. 지금 현재 시진핑 왔다고 해서 중국 만세 이러겠어요? 그 세뇌시킨 게 아직도 있지? 중국은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을 김정은이가 선택했으면은 미국에서 김정은한테 버프를 주지 부폭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홍준표한테 기회는 있냐? 홍준표가 기회가 있는 거는 당권은 김무성이 달고 내각제를 통과시켜서 김무성이 야 드디어 우리 내각의 수장인 김무성이 나타났다. 너희들 이제 일로 와봐. 한껏 모이자. 이랬을 때 그때 국제정세는 더 나빠져요. 미국이 뭔가 해보려고 그럴 거야. 누구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 안보체계가 거의 그냥 망가져. 그러면은 홍준표 체제가 된다고. 홍준표 체제에서 내각제잖아. 식물 대통령 문재인 있어. 안보 지키려고 하다가 5.18 요 문제 때문에 홍준표 그 세력들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5.18. 그 다음에 뭐냐? 변이제 체제 내에 있는 대한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단체장의 인사들을 다 모아서 어떤 관계? 유대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 대한민국 정치는 한 사람으로 다 못해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역할 분담이 다 있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연방제요? 그거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각제가 되고 내각제가 통과가 될 거예요. 네, 통과가 돼요. 국민들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각제가 통과가 될까 안 될까 판단이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각제 통과예요. 내각제 통과입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친중 국회의원들 몇 명 다 꽂아놨거든. 북한에서도 간첩들 꽂아놨다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러면은 내각제가 되면은 누가 더 좋아하죠? 북한이랑 중국이 더 좋아하죠. 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내각제에서는. 그래서 중국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각은 통과가 돼요. 그리고 안보 문제 때 홍준표가 나오죠. 홍준표 체제 내에서 미국과 안보를 하지만은 홍준표 체제도 그냥 나가리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 다음 세력이 변이제에 있는 우파 세력들의 결집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대한문 얘기했잖아요. 49일제 끝나면 우리 나가겠다 해놓고서는 8월 14일이 49일제 끝나는 날이거든. 근데 우리는 못 나가겠대. 지금 8월 28일이죠. 그리고 대한문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무슨 뭐 기부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법이 있잖아요. 1억 2천. 경찰 막 수사하고 그러잖아. 큰일 났어요. 대한문을 지금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내각제가 들어오는 순간 나라의 패망각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산업이 특히 제조업이 있잖아요. 폭삭 망할 거예요. 제조업이.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성장한 국가 중 한 명인데 근데 그게 망한다는 소리는 더 이상 내수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남지 않는 이윤이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침체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국가 산업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각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 환호하겠지. 미친 듯이. 와 드디어 문재인 정권 끝났다 이러겠죠. 그럼 내각제는 돼요. 식물 대통령 문재인 만드시다. 거기 보수파리 애들 지금 뭐 김병준 뭐 어쩌고저쩌고 자유한국당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때는 늦었죠. 우리는 김병준이 되기 전부터 분명히 친노 세력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 겉으로는 박정희 정신 지운다. 왜? 박근혜 그 사람 대통령 박근혜라는 사람을 지우기에 앞장선 사람이 뭐다? 청소를 다 했던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는 거야. 김무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는 이 비상대책위원장에 100% 할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박정희 정신 지우기. 두 번째가 홍준표 세력 끝장내기. 세 번째가 내각제 세력들 규합하기. 아니면 규합이라는 게 연락망이거든.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병준이잖아. 내각제 세력들 다 모으고 있다고. 그런데 저도 김병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본인 마음에는 자신이 대권 주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 색깔을 친노로 만들려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하면 김무성한테 바로 작살납니다. 김무성의 이 머리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머리가 좀 덩치가 있고 좀 그래서 좀 둔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했습니다. 김무성한테. 지금 내각제라는 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한다? 대한민국 경제 살리겠습니까? 그걸로? 아니에요. 정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 있지만은 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책임이 지지 않는 형태. 이게 내각제의 뭐죠? 내각제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럼 책임론이 있을 텐데 야 그럼 걔 자르고 딴애 장관시켜. 이게 무슨 뭐 아스팔트 내에서 보안 책임입니까? 뭐 부셔지면은 뭐 본드 바르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우리는 이해찬이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딴 사람들 프로필 봐도 와 송영길 와 장난 아니고 김진표 와 대단한 사람이 그래도 친노 자장이 이해찬이거든. 지금 국본 지금 막 경찰 수사받고 있고 국본에 혹이 달린 것처럼 쌍용 노동차. 이 사람들이 무슨 뭐 49일제 그거 한다면서 14일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 28일인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뭐하냐? 애국 보수 유튜브들 작살납니다 이제.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재인 나빠요.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용주 변호사 뭐 무죄 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야 문재인 탄핵시켜야 됩니다. 먼저 일이 발생한다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형태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 혹은 정치적 시야가 정말로 분석을 하는 이거 있죠. 이랬을 때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고편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뭐가 있냐? 유튜브들 탄압받습니다. 유튜브들 탄압.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예. 나는 광고 수익료 3개월 정지받았어요. 저는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작권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또. 근데 방송 자체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못하게 한다고. 방송 자체가 송출이 안 되는 식으로 방송을 아예 못하는 이 꼬라지까지 될 거라고. 이해돼요? 다음 이야기. 지금 현재 북한 얘기도 하고 중국, 러시아 공동으로 우리 핵 연습 군사 훈련했습니다. 미국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군사적 옵션 그걸로 김정은이 죽냐?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왜?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한테 땡큐 하면서 너는 나이스맨이다 뭐다 칭찬한 게 있거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쉽게 못한다고. 보폭을 해야 해서 김정은 죽이는 거는 우리들에 있는 자유통일 세력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현실에는 그게 안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하냐? 김정은을 데리고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을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그거 나오는 거야. 이게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교과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때려주고 싶어요? 부폭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냐? 미국이 정은이 애완견 만들어가지고 야, 옛 주인한테 한번 가봐. 꼬리 한번 흔들어봐. 그런데 제대로는 흔들지는 마. 이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부폭할 단계는 아니야. 대한민국이 내각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군사 옵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홍준표 대세론 나오고 홍준표 대통령 이런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각제 내에서는 홍준표가 굉장히 국회를 장악을 할 그 힘이 있는데 그때 5.18 터져가지고 다 내려온다고 국회의원들. 300명이 지금 없어진다니까? 300명? 거기에 지금 강서산 줄 서 있다고. 한 10번째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튀어나오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요? 현재 태극기 우파 시민들 전부 다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있죠.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게 좌파들이랑 안 싸워.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 정당이 중요한 애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시민은 원래 시민단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막 싸운다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걸 분열이라 얘기하거든요. 태극기 세력이 크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서로 분열시켜도록 만드는 거야. 그거를 장기화해버리면은 이 태극기 세력이 힘을 못 쓰거든. 이와 같은 정치적인 농락은 어디에 많이 쓰냐? 기독교 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쓰입니다. 기독교 세력 중에서 전도사도 있을 거고 목사도 있을 텐데 이 사람마다 자기 쪽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는 이래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의견을 달리하는 거야. 달리한다고. 중점은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거를 빼버리고 오로지 종교로서 하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어야 뭐 종교가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마비시키는 거지. 지금 그게 태극기 시민운동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장 그냥 난무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 탄핵에 완성이 됐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정치인이 풀어놓은 브로커이든 아니면은 저쪽 정치인이 전략적으로 이쪽 세력을 깨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집어넣었든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잡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태극기 이 전체 내에 있는 거는 그 인간과 인간이 있는 잡음 수준을 넘어서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야. 특히 돈적인 문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돈통이 있네 없네. 우리는 계좌로 받아서 투명하네. 여러분들, 소규모 태극기 집회는 연맹하려면은 돈통이 있어야 돼요. 모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게 계좌번호를 받든 말든 돈통이 있든 말든 우리가 그거 보고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게 홍준표 어디 갔냐? 홍준표 때문에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 위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선 때 쫓겨졌죠. 홍준표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 조원진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 갈라졌잖아. 대선이 끝났어. 이 갈라진 거에서 뭐가 되어 있죠? 다시 뭉쳤습니까? 아니죠. 홍준표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홍준표 때문에 태극기 들고 거리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사기 탄핵에 분노해서 나오신 게 맞잖아요. 자신의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대한애국당도 있잖아요. 새누리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기존부터 대통령님 사기 탄핵 없을 때부터 싸웠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잘 보세요. 태극기 세력들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 박근혜 대통령 위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전초가 됐던 태블릿 PC의 진실이 자료는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분석도 하지도 않고 그 분석 안 한 거는 그래 그렇다 쳐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거 본인도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는 애국 보수 인사입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에서는 옳은 말 해요. 근데 행동은요? 행동은 전혀 다르죠. 이러한 같은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돈통이 중요하니 계좌번호를 받았니 내가 순수한 태극기니 투명하다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나 그거 사기 탄핵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이면 돼요. 그게 정당으로 구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가 핵심적인 게 이거 마치 잘못했다가는 5.18 소리 들어요. 5.18? 그럼 민주화를 외쳤다며. 그럼 대한민국이 민주화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수많은 보상들을 원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공자들이 더 늘어나요. 무슨 소리냐? 태극기 집회요? 박근혜 대통령 이 사기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이 분출된 형태.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야 이거 태극기 들으니까 이거 좀 괜찮네. 박근혜 대통령 계속 감옥에 있어야 이거 내가 더 많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형태. 5.18과 뭐가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치죠. 그럼 무죄 석방만 되면 돼. 핵심이 무죄 석방이면은 무죄 석방을 위해서 쭉 가면 돼요. 무죄 석방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운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도요. 태극기 시민들 목소리 들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 없어요. 대한애국당이요?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변희재 쳐내고 정미용 쳐내고 김경애 쳐내고 혼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은 그 능력을 태블릿 PC 밝히는데 쓰이도록 하고 대한애국당에 거기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있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자유한국당에 최소한 태블릿 PC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애국당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별다른 팀들이 세분화돼서 나와야 돼. 그 중에 어떤 팀이 있어야 되냐? 태블릿 PC 이거 사기 탄핵이다. 태블릿 PC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됐다. 나와야죠. 그 팀이 있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저쪽으로 갔던 누구 있죠? 김한수, 김희종, 정호성.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성이 특검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 사실 유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에서 싸워야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당들, 보수 우파라고 있는 이 정당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정당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 이번에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죠. 어제 변희재 대표 태블릿 PC 얘기가 나왔는데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태블릿 PC 이야기는 없어요. 1년 전만 해도 조원지 의원, 김진태 의원 다 태블릿 PC 얘기했습니다. 변희재 대표도 태블릿 PC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건 1년 전이고 지금 막상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지는 이 과정에서 그때 1년 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그래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태블릿 PC 태스크포스 팀,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변희재 대표 재판에 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요. 핵심이 그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기구 시절 때 대통령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각제가 돌아가니까 정치인들에서 거기에 편승하지 않았나. 편승. 그럼 새누리당 얘기할까요? 정관용 씨 지금 뭐 하고 있죠? 탄기국 때 그 수많은 돈을 끌어안는 거는 그건 팩트죠. 팩트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죠? 다 썼나요? 어게인, 대한문 혹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근데 그건 몸으로 보여주셔야지. 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도 싸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재판에서도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만 하면 되는 거지 무죄 석방이 있으면은 다 함께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 본인의 이익이 되는 부분만 캐치해서 나는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따위는 하지만 내 입에서는 박근혜 이름을 절대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입에서는 박근혜 그렇지만 행동으로서는 나의 정치적인 이익 이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현실입니다. 최소한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유를 다 불문하고 다 모여야 돼. 그 아주 거대하게 모이는 거야. 니네 당이니 전에 당이니 정당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당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당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정당을 만들다 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당 만들어라 이 얘기만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상황은 달라져. 달라진다고. 그렇지만은 대통령님께서 지금도 그 누구도 면회를 하지 않잖아요. 면회한 사람 유영하 변호사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이 있다니까. 저는 이 구도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국내 정치는 내각제로 갈 거예요. 내각제로 간다고. 핵심이 내각제인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도 안 해요. 보수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무조건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태극기 들으셨던 어르신분들이 다 조원진 얘기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거기에 있는 그 굴레에서 잠깐 뒤에 나와서 보시라고. 지금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가고 국내 정치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러면은 태극기 세력들 대선 때 홍준표한테 당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여기 있네. 홍준표 태극기 세력 중에 당한 사람 강수산 갔잖아. 공정한 재판 뭔가 나는 저기 보수파리가
아, 문재인과 홍준표가 박빙입니다. 그 얘기 듣고 홍준표 쪽으로 갔다고. 또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 얘기도 나오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말고도 보수 우파의 기둥이 됐던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다 홍준표 쪽으로 갔지. 그런데 결과는 더블 스코어야. 그럼 퇴익기를 들었으면은 홍준표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머리띠 들이지 않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 출당 얘기하면 다시 돌아와야죠. 돌아오는데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새누리당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홍준표에서 나와야 돼. 시민단체로 하든지 간에. 그런데도 지금도 퇴익기 들었던,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입에서는 박근혜를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했을 때도 출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좋은 겁니까? 제2의 탄핵 사태인데. 당에서 제명을 했어요. 당호 1호. 첫 번째 당원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만든 정당인데 본인이 자기가 키워놨던 그 정치 세력한테서 뭘 당했죠? 배신이죠, 배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가자 해가지고 만든 거, 군부, 신군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하신 거 대한민국에 많죠. 가장 정신이 좋은, 정신이 맑은 대학교, 삼천교육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건 잘하신 건데 확실히 할 때 확실히 하셔야지. 김대중 사형이었으면은 확실히 해야죠. 아무튼 그거는 잠깐 옆에다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근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는 날에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로 나라 경제, 자영업자들이 이 생각에 있어야 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내가 문재인 찍어서이고,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애들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경제 무슨 경제 정책을 이런 거 쓰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 때문에 경제가 안 살아난다 이러면서 내각제 갈 거예요. 정치 체제의 문제다. 권력형 대통령제의 문제 많다. 간다고. 정치 체제가 경제가 안 좋은 원인이 정치 체제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할 거야.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도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너무 어려워요. 당신 문재인 찍어서 그런 거고,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리면 됩니다. 그거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애들 죽이면 된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5.18 유공자 출신 국회의원들, 당신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자영업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야,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러시아랑 중국이랑 짜고 치고 있는 고스톱처럼 나온다고. 거기에 북한에 부폭을 한다, 미국 입장에서? 안 돼. 부폭하는 순간에 이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연대가 돼버립니다. 삼각연대. 그래서 안 해. 하는 순간 안 해. 그러면 미국은 뭐 하냐? 김정은 보고, 야, 너 이거 좋아하는 거 있는데 요거 얻으려면은 시진핑 쳐. 안 치면 넌 죽어. 이 얘기 나올 거예요.